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밌게 공부했었는데, 이 교재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두껍지 않고, 관련 조문과 또 관련된 문제를 배치했기 때문에 공부하기 좀 재밌어요. 일단 조문을 읽고 또 확인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8페이지. 제4조 청원경찰 배치라고 되어 있죠. 1항 보니까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 이게 누구야? 청원 주겠네요.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그 다음 중요한 말 나오죠. 뭐야?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냐 행안부령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령이 행안부령보다 위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높게 보는 건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관할 시도 경찰 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된다. 해서 배치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신청은 시도 경찰 청장인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높게 보는 거죠.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도 경찰 청장에게 청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된다.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 다음 2항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아까 배치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청원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인데,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청원주의 정의가 누구였어?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은 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원주는 아니야. 1항에 보니까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죠. 아직 청원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치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하는 것이고, 근데 2항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은 그 배치 신청을 받으면 늦지 않게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신청이 이제 통과가 되면 뭐가 돼? 청원주가 되는 거죠. 3항 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 이게 또 무슨 말이지? 보니까 아까 1항에 보니까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거죠? 근데 3항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장 또는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도 있고 요청도 있네. 느낌이 어때?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거죠? 근데 필요하다고 본인 누구야? 아까 뭐 시설 아까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가 누구였어? 아까 기관장 또는 경영주 아니야? 그러니까 기관장 또는 경영자야.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너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청 좀 해 라고 해서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시도경찰 청장이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 1항과 배치되는 거지. 1항은 신청하여야 한다고, 3항은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야, 너네 청원경찰 좀 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랬을 때는 요청할 수 있다. 뭐를? 청원경찰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면 또 뭐 하게 돼? 다시 1항으로 가서 배치 신청을 하겠죠. 느낌 잡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3항처럼 누가? 시도경찰 청장이 야, 너네 좀 신청 좀 해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행령 2조라고 되어 있죠? 령 2조가 무슨 말이야? 대통령령 2조입니다. 제목이 뭐지?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0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네. 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조 1항이니까 무슨 말이야? 4조에 있는 동그라미 1이 1항이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슨 말이야?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첨부 서류. 그 다음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이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법률 제4조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 4조 제1항.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라고 돼 있죠.
근데 시행령으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관할, 그러니까 소재지 관할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다시 한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뭘 제출하는 거야?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뭐야?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이런 말 써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써 있네요. 어디? 시행령에. 그 다음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다시 한번, 이 경우에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인데, 그 도는 무슨 말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그래서 특광, 특특도입니다. 다시 한번, 특광, 특특도 무슨 말이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건 특별이야. 그 다음에 그냥 도. 다시 한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죠. 만약에 서울특별시에도 필요하고 또 인천광역시에도 필요하다, 이럴 때 있겠죠. 그래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특광, 특특도에 해당할 때에는 주된 사업장, 무슨 말이야? 주된 사업장, 그러니까 주로 많이 배치되는 사업장,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내가 청원경찰이 필요한 데가 두 군데야. 근데 이게 주된 사업장이야. 주된 사업장이야. 그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주된 사업장.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신청한다는 건 뭐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원래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필요가 좀 두 군데지만 여기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한다. 그랬을 때는 주된 사업장에 업무상 편의 위해서 그러겠죠. 주된 사업장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 경찰청장한테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보니까 두 가지야. 다음 각호의 서류죠. 1호가 뭐야?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 한 번 더. 경비구역의 평면도 일부하고 배치 계획서 일부입니다. 그래서 배치 신청할 때 배치 계획서, 다시 한번, 배치 신청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배치 계획서하고 경비구역의 평면도 일부죠. 그래서 암기할 때 평배치인가? 평면 배치입니다. 평면 배치. 한 번 더. 평면 배치. 여기까지 읽었고, 요 관련된 문제가 이제 9페이지에 보니까 전체 3문제가 나와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상에 청원경찰의 배치, 이제 4조죠. 법률 4조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보자. 1번부터 볼까요?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니까 그 관할 경찰서장이 없는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이 조문은 어디서 따왔어요? 이 지문은 법률 제4조의 1항 가지고 따온 거죠. 그래서 1항에 보니까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서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써 있는가? 관할 경찰서장 거치라는 말 써 있었죠. 그래서 요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법률 4조의 제1항이다. 2번이요.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요건 또 어디에 써 있는가? 4조 2항입니다. 또 3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 된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법률 제4조 3항이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 또는 배치계획서 일부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왜 틀렸죠? 왜 틀렸어? 8페이지 해볼게요. 8페이지 02조입니다. 02조. 거기 보니까 02조 두 번째 줄 청원 경찰 배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 잘 보세요. 조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수험생. 우리가 거기 1호, 2호의 서류가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야? 경비구역의 평면도 일부, 그 다음 배치계획서 일부죠. 조문이요. 다음 각호의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음 각호의 서류예요. 다음 각호의 하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다음 각호의 서류라는 말이 되어 있는 건 다음 각호의 서류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배치계획서 일부도 필요하고 경비구 평면도 일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이 말의 의미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들어가야 돼. 모두. 어렵죠? 다음 각호의 서류 모두를 첨부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자가 아니고 뭐야? 및 뭐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배치 신청서에 청구서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 평면도 일부와 배치계획서 일부를 둘 다 필요합니다. 첨부해야 된다. 또는 자는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고 원래 AND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문제 2번 볼까요? 옳은 거 묻는 문제네요. 야, 옳은 거 어렵지 않아요? 4개의 지문 중에 하나 맞는 거죠. 보죠. 1번부터.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명부이다. 뭐 그럴싸하긴 한데 아까 평면도하고 배치계획서죠? 평면 배치죠? 평면 배치에서 평면도하고 배치계획서다. 그다음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0일자 우리 배운 적 없죠? 뭐야?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3번입니다.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뭐 틀린 게 두 군데 보이는데 우리가 배치 좀 해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시도경찰 청장이었고 요청해야 된다.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법률 사호주의 4만 가지고 막 틀리게 해놓은 거죠. 4번입니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상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주된 사업자에 관한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맞죠. 정답은 4번이네요. 3번입니다. 문제. 옳은 거 묻는 거죠. 이게 옳은 거를 또 묻네. 그럼 옳은 게 좀 어려운 문제 스타일입니다. 4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 맞는 거죠. 1번부터 가볼게요.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틀린 게 몇 군데야? 틀린 게 두 군데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와 배치계획서 일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까 문제 1번에서 4번 틀린 이유가 또는 자 들어가면 안 되죠. 경비구역 평면도 일부와 배치계획서 일부를 동시에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평면 배치죠. 맞고 답이 2번이네. 옳은 게 3번입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아까 배치 대상 몇 군데 나왔어? 9군데였나? 네. 전체 1호부터 해서 전 9개 했었죠?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이란 말 들어간 적 없죠? 한 번 더 볼게요. 4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학교 등 뭐였어요? 학교 등 유경 시설 그런 말이 있었지만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아까 은행 대상이 됐죠? 그래서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배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이제 임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도대체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제 목적도 배우고 정의도 배우고 지금 배치까지 했었죠. 직무도 했고 배치까지 했고 이제 임용입니다. 조문이 짧기 때문에 법률이 금방 넘어가네. 제 5조로 갑니다. 5조도 좀 길죠. 페이지가 5조에 보니까 청원경찰의 임용 등입니다. 임용 등이다. 우리 수험생은 시험 공부한 지 오래됐네? 된 것 같습니다. 좀 됐어요?
공무원 임용되면은 아니면 청원경찰 공무원 이렇게 임용되면 시험 공부하는 게 두 가지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시고 임용이 돼야지 이제 시험 공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하고 시험을 빨리 붙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을까? 열심히는 다 비슷하게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붙을 수 있죠? 빨리 붙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죠? 우리가 물이 끓으려면 99도에서 안 끓다가 이제 100도부터 끓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력을 할 때는 어떤 교재를 볼 때 특히 앞에는 엄청 많이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뒤에 가면 책이 하얀 사람 많던데 끝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완주를 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나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합격하는 지름길인데 책을 볼 때 아무리 뭐 허접한 책이라도 끝까지 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거 최대한 건져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완주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임용 등인데 1항에 보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그럼 임용권자가 누구냐? 임명을 하는 거야. 임명. 누가 임명하는 거야? 청원주죠. 봉급 주는 사람 누구야? 청원주입니다. 임명권자도 청원주. 아까 혹시 또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아까 또 어떤 거 헷갈려요? 다시 한번 사조 가볼게요.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관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맞아요? 또 가볼게요. 헷갈립니다. 6페이지 가볼게요. 3조. 청원주, 이제 배치 결정을 받았으면 청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청원경찰은 누구의 감독을 받느냐? 청원주의 감독과 동시에 관할 경찰 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 공부하면 좀 헷갈린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용대, 임용권자. 나를 임명해주는 사람은 누구다? 청원주입니다. 그 누군 아니야? 관할 경찰서장도 아니고 시도경찰청장도 아닙니다. 청원경찰의 임명권자는 누구다? 청원주입니다. 날 임명한 사람은 청원주입니다. 또 보자.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말은 청원주가 내가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돼? 사전에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래. 그럼 잘 봐. 아까 청원주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 배치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청원경찰을 배치할지 말지 결정권자가 아까 누구였어? 시도경찰청장입니다. 한 번 더. 내가 필요해가지고 청원경찰이 필요해. 그럼 내가 신청해서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내가 청원주죠? 청원주인데 청원주가 됐다 하더라도 아까도 봤었지만 청원경찰 배치 결정권자가 아까 누구였어? 청원경찰 배치 결정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었지?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등장하는 게 임용하는 게 청원주가 임의대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을 할 때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 후 청원주가 임명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해보자. 내가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임명하고 싶어. 그럼 미리 뭐 해야 돼?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임용주가 하는 겁니다. 됐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항.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매끄럽게 한번 고쳐볼게요.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원주가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약간 좀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항 보죠. 국가공무원법. 그러면 우리가 이 청원경찰은 경찰의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도 받네요. 국가공무원법에 33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써있냐? 결격사유가 되어 있어요. 결격사유. 뭐가 되어 있다고?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무슨 말이야? 임용 불가사유죠.
결격, 탈락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가 없다. 좀 이따 볼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네.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보수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용 자격이 어떻고, 임용 방법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보수가 어떻다. 이거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는 건 금방 읽지만, 그러니까 약간 눌러서 읽어. 애울 생각으로. 한 번 더.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보수입니다. 이 네 가지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청원경찰이야. 임용 자격, 임용 방법, 보수, 교육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57조, 58조, 1항, 60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무슨 말이야?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준하여 사용한다. 준용한다. 결론적으로 그 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는 거 있었죠? 6페이지 가볼게요. 제 3조입니다. 청원경찰 직무죠? 그 직무 수행할 때는 뭐였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잘 보세요. 3조의 맨 뒤에 서술로 네 번째 줄. 그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약간 말이 이어져 갔죠? 직무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경찰 공무원법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10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야, 복무야? 직무는 무슨 말이야? 그날 하는 일이죠? 그날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일입니다. 복무는 뭐죠? 평생 근무하는 동안에 퇴직하기 전까지의 복무죠? 직무는 그날 공무원하는 일을 직무라고 하는 거야. 복무는 평생 동안에 있는 게 이제 복무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그 복무에 대해서는 뭐야? 경찰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복무기간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군에 있는 동안에 아니면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청원경찰 공무원. 그래서 청원경찰로. 그래서 복무 때는 뭐야? 공무원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직무가 아니고 뭐야? 복무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 경찰공무원법인데 중요한 게 경찰법이라고 함정을 잘 봐요. 그러니까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준용을 하지만 경찰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네 가지를 봤는데 전체 제5조의 1항부터 4항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항부터 읽어보죠. 천천히.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좀 부드럽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용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를 정한다고? 대통령령. 네 가지가 뭐였어요? 임용 자격과 임용 방법, 그 다음에 교육 및 보수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그럼 이제부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 시험에 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는 게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조문이 짧죠? 거기 보시면 이제 조문 하나 뜯어볼 건데 보겠습니다. 5조 4항부터 한번 볼게요. 5조 4항. 동그라미 4가 4항이죠? 사항 다시 한번 봅니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몇 조라고 되어 있어요? 57조. 한번 확인합니다. 11페이지 갈게요. 11페이지. 맨 상단에 보니까 뭐야?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국가공무원법 몇 조 나와 있어요? 57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8조. 1항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0조가 나와 있네. 그거 있습니다. 그럼 국가공무원법. 지금 복무입니다. 복무. 청원 경찰로 복무하는 동안에 국가공무원법상의 3개 조문을 가지고 준용, 무슨 말이야? 준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보니까 조문 제목 한번 기억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종의 의미다. 그 다음에 직장 이탈 금지의 의미다. 그 다음에 비밀 엄수의 의미가 있어요. 요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청원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준해서 사용하는데 적용받는 조문 3가지가 뭐냐?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 3가지 어디에 써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써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약간 느낌 한번 잡자. 복종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막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탈 금지죠? 그다음 비밀 아는 것을 엄수, 막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밀 엄수의 의무인데 복종, 이탈, 비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뭘 또 준용했냐면 뭐 경찰 공무원법 조문 몇 개 나왔어요? 1개 나왔나? 몇 조입니까? 24조. 보죠. 11페이지 밑에 있어요. 경찰 공무원법 제24조 뭐야? 거짓 보고 등의 금지입니다. 거짓 보고 금지.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문 4개 만들 건데 청원 경찰로 복무하는 동안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근거 법률이 다른 게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거짓 보고 금지는 어디에 써 있는 거야? 경찰 공무원법에 써 있는 거고 거기에 입각해서 복무하라는 거야. 맞아요? 맨날 출제가 이거밖에 안 돼. 요 3가지는 어디에 써 있으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있어. 근거 법령이 달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아니야. 뭐? 경찰 공무원법이야.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거짓 보고하면 안 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청원경찰도 적용하겠다, 준용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좀 잘 내요. 그래서 거기에 색깔 있는 펜이나 형광펜 있으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박스에다 이렇게 둘러 해놓고 얘가 엄청 중요하다. 경찰 공무원법상의 거짓 보고 금지의 의무가 청원경찰도 준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3가지는 그냥 한꺼번에 외우시면 됩니다. 복종, 이탈, 비밀이야. 내가 복종하지 않고 이탈했어. 이거 비밀로 해줘. 복종하지 않고 이탈했어. 비밀로 해줘. 복종하지 않고 이탈했어. 비밀로 해주가 한 팀이고 얘는 뭐야? 국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건데 준용한다. 근데 경찰 공무원법에서 뭐가 써 있다? 거짓 보고 금지의 의무가 있지만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제5조 10페이지 가볼게요. 5조에 이제 그 사망 볼게요. 사망. 읽어볼까요?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영 제4조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가볼게요. 영 제4조 임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 11페이지 중간에 있죠. 시행령 4조가 뭐야? 임용 방법 등이다 했어요. 거기에 원래 법률에 뭐가 써 있냐면 임용 방법도 되어 있고 임용 자격도 되어 있고 교육도 있고 보수도 있지. 그래서 임용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어. 보자. 1항 법제 4조 2항에 따라서 청원 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았어. 그럼 뭐야? 청원주죠. 청원주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번 더 있습니다. 청원주는 배치 결정의 통지까지 슬래시 한번 가볼게요. 통지 앞에 슬래시. 우리 수험생 질문. 배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한테. 그럼 시도경찰청장은 그 배치 결정을 30일 내에 해야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되는지죠? 거기가 찾아볼까요? 8페이지 가볼게요. 4조 2항.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조 2항 8페이지. 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그러면 시민에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았어. 그러면 그 배치 신청서를 가지고 이거 한 10일 내에 결정할까? 20일 내에 결정할까 하면 안 돼. 바로 해줘야 돼. 바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아마 지체 없이니까 늦지 않게 해줬겠죠? 해줬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받았어. 신청인은 이제 받았겠죠? 배치 가능, 배치 불가능, 이런 거 받았을 거 아니야? 11페이지입니다. 다시 보죠. 04조. 청원 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그 지체 없이 해줬으니까 받았겠죠? 청원주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청원 경찰 임용 승인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헷갈리죠?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혼자.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 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이하 청원주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주문이 배치 결정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30일 이내에 뭐 하라는 거야? 또 신청을 또 하라는 얘기지? 무슨 신청? 임용 승인해줘. 아까 임용 승인 또 어디서 나왔죠? 10페이지에 5조의 1항에 있었네. 뭐라고 써있냐면 청원 경찰은 임용권자가 청원주긴 하지만 미리 뭐야?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11페이지에 가면 그 어떤 말 써있냐면 청원 경찰 임용 승인을 했어요. 임용 승인. 그럼 임용 승인권자가 누구야? 시도 경찰 청장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청은 언제 하냐? 30일 이내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용을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30일 이내에 뭐야? 임용 승인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신청을 했을 때 또 결정하겠죠. 이항 읽어볼게요. 청원주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청원 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 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제부터 공부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짜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공부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어떤 분은 뭐 조문도 몇 개 안 되는데 금방 되겠네 하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유가 뭐야? 이런 거라 장난치잖아. 다시 한번 아까 청원 경찰은 복무하는 동안에 준용하는 게 뭐야? 국가공무원법하고 경찰공무원법을 일부 준용합니다. 근데 준용하는데 그게 많지는 않아. 복종 이탈하는 거 비밀로 해줘. 이건 뭐야? 국가공무원법. 거짓보고 금지 의무가 준용하는데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거지 얘만. 요렇게 이제 함정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가 안 나오는 게 아까 뭐야? 지체 없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아까 임용권자는 누구야? 청원주가 임용권자죠. 근데 혼자 막 임용하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임용을 할 테니까 인정 좀 해줘. 이게 임용 승인이죠. 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맞아?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근데 이 30일은 언제부터 30일이냐면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배치 결정 배치해. 너네 청원경찰 배치해.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 경찰청장한테 임용 승인 신청합니다. 그러면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야? 시도 경찰청장이죠. 다시 한번. 아까 청원 경찰에 대해서 감독하는 건 누구다? 관할 경찰서장이지만 배치 결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시도 경찰청장. 그래서 임용 승인도 마찬가지로 시도 경찰청장이야.
그래서 30일 이내는 언제부터?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한테 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임용을 했어요. 2항입니다. 11페이지 4조 2항. 청원주가 동그라미 쳐볼게. 임명했어. 아니면은 거기 보니까 퇴직을 했어. 그러면 임용하거나 퇴직을 했을 때는 날짜가 나와. 며칠이냐? 10일이죠. 자, 읽어볼게요. 청원 경찰을 청원주가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 사항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도 경찰청장까지 보고됐으니까 시도 경찰청장도 이제 여기에 임용됐구나, 아니면 퇴직했구나, 그거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게 며칠이야? 임용한 날부터 10일, 퇴직한 날부터 10일이죠. 며칠이라고? 10일. 요걸 이제 시간 지나면 헷갈리는데, 임용했으니까 어떻게 일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퇴직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일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며칠이야? 10일이야, 10일.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고한다?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 경찰청장까지 보고를 해야 돼 있어. 맞아요? 다시 한번. 임용권자 누구다? 청원주. 하지만 미리 사전에 시도 경찰청장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거지. 임용 승인. 임용에 대해 할 테니까 승인 좀 해달라.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명을 했어. 아니면 퇴직을 했어. 며칠 이내?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 왜 10일이지? 임용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퇴직한 사람한테 어떻게 일했습니까? 열심히 하다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며칠이다? 10일입니다. 10일.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10페이지 가볼게요. 10페이지. 거기에 국가공무원법 몇 조가 돼 있어? 33조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가 무슨 말인가? 애초에 채용 불가죠? 채용 불가. 내가 청원경찰 하고 싶은데 애초에 결격 사유면 어떻게 돼? 시험 붙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탈락돼, 탈락. 결격 사유입니다. 중요한 조문일까 볼까요? 10페이지 제5조 2항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1호부터 써있네요. 33조 1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1호가 뭐야?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 이 민법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전 후견인 두 가지가 있어요.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전 후견인 뜻이 뭐죠?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피한전 후견인은요, 생각은 있어. 의사 능력이 있지만 행위 무능력자다. 행위 능력이 없다래.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 가장 쉬운 예로 본인 주량이 만약에 소주로 생각할 때 소주 한 병이야, 한 병. 한 병 먹으면은 딱 취하는 사람인데 소주를 한 10병을 먹었어, 10병. 그날 기분이 우울해서. 그럼 이 사람은 거의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뭐 자겠죠. 자든지 누가 이렇게 인사불성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뭐에 해당이 돼?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피한전 후견인은요, 의사 능력은 있어. 근데 행위할 능력이 없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유아. 아니, 애들은 한 2살, 3살 밥 달라고 막 찡얼대거나 하죠. 생각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행위 능력은 없죠. 걔가 뭐 동사무소에 가서 뭐 등본을 띄워온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뭐야? 피한전 후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법사에 보니까 국가 공무원, 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피성년 후견인은 있죠. 근데 거기 피한전 후견인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장애가 있더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야? 청원 경찰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데 청원 경찰도 뭐야? 피성년 후견인은 청원 경찰 안 됩니다. 근데 누군 될 수 있어? 피한정 후견인은 법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 파산 선고다. 파산 선고. 파산이 무슨 말이야? 파산 돈이 하나도 없죠. 부채가 많아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 파산 선고 후에 나중에 돈을 잘 갚아가지고 복권 다시 권리 회복을 한 거죠. 아니면 로또가 아니고 권리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복권 되면은 임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산 선고된 상태에서는 임용이 안 돼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 권리 회복이 안 됐어.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는 결격 사유다. 그 다음 3호 읽어볼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니까 일단 감옥 갔죠. 금고하고 징역은 차이가 뭐야? 징역은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금고는 그냥 갇혀만 있는 거야, 감옥에.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일단 감옥에 있을 텐데 그 집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왔겠죠. 아니면 집행이 면제가 됐으니까 나왔겠죠. 나온 후는 몇 년 지나야 돼? 5년. 그래서 감옥 갔다 와서 몇 년? 5년입니다. 5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고 5년 지나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 유예이기 때문에 감옥 가진 않았죠. 근데 집행 유예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은 안 돼요. 그래서 유예 기간 중도 안 되고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옥 갔다 오면은 5년 지나야 되고 감옥 갔다 오지 않았지만 집행 유예는 몇 년 지나야 돼? 2년 지나야 됩니다. 2년. 집행 유예 끝나고 2년 지나고 가능하지만 2년 지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5호 읽어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안 됩니다. 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도 결격사유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6호 2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금 보시면요. 6조에 6호에 2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호에 3이 있는데 지금 잘 나와요. 6호에 3 보니까 6호에 3입니다.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형이 확정이 됐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성폭력 범죄죠. 남욱에 보니까 정보통신망 규정에 어긋났고 그다음에 다음에 스토킹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 범죄 성격이 어때요? 그 성폭력 관련 범죄인데 스토킹 범죄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된 조문인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금액이 되게 작죠. 100만 원 이상입니다. 벌금이. 6호의 사함을 읽어볼까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기에 보시면 일단 이 미성년자 성폭력이죠. 얘는 지금 몇 년 지나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 7호도 먼저 볼게요.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을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징계의 종류 중에서 징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제일 센 게 누구지? 파면이고 그 다음 센 게 이제 해임이죠.
그 다음에 강등, 정직 뭐 이런 게 있는데, 뒤에 또 배웁니다. 이 파면은요, 해임하고 다르게 좀 세요. 보니까 몇 년이야? 5년 지나야죠? 해임은.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삼 안주 드시죠? 그래서 오빠, 해삼 하나 사줘. 그래서 오빠 해삼입니다. 뭐라고? 오빠 해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시험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넘겨볼게요, 문제. 이제 문제가 되게 많죠?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지금 뭐 다 외우기는 힘들지만, 이제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네?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사유죠. 피한정 후견인은 청원경찰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감옥 갔다 와서 5년, 집행유예 끝나고 몇 년? 2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성폭력 범죄는 일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다가 3년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오빠 해삼 기억하시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문제 한번 확인합니다. 11페이지 문제 전체 1번부터 써 있는데 문제가 11번까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문이 짧기 때문에 조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부터 보죠.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1번부터 보죠.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의 경비의 부담을 면제할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다시 한번. 경찰은 청원주 등의 경비의 부담을 면제할 조건. 무슨 말이야?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거 아니야?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조건이죠. 부담을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주가 경비, 돈을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서 선박, 항공기, 수송시설, 청원경 배치 대상입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감독을 받는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 받은 자가 뭐야? 청원주죠? 청원주의 감독 또는 뭐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이 맞는 지문인데? 네, 4번.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한 번도 안 나온 표현이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뭐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목적이죠? 네. 다시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목적이 아까 몇 조였어요? 1조? 예. 몇 가지? 5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1조 보죠. 4페이지죠? 목적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직무 임용, 배치, 보수와 사회 보장. 다시 한번 직무 임용 배치죠? 한 덩어리로 외우세요. 직무 임용 배치, 보수와 사회 보장이죠? 직무 임용 배치, 보수와 사회 보장. 직무 임용 배치, 보수와 사회 보장. 한 번 더. 직무 임용 배치, 보수와 사회 보장. 다 들어가지 않아요? 다 들어가네. 4개네. 3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하나 틀렸는데 그 숫자가 있는 게 있네요. 2번 먼저 읽어보죠.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배치 신청을 받으면 뭐야? 지체 없이 배치 여부 결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고 나머지 맞습니다. 4번 한번 보죠. 옳은 거 묻는 거죠. 가보죠.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1번이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뭘로 써 있어요? 대통령? 이거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으면 항상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거되어 있는 걸 한번 보죠.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낸 거야? 10페이지에 5조 그 4만 가지고 낸 거예요. 4만 가지고. 어? 네. 아까 제가 그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목적은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5조의 4만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총 4가지죠. 임용 자격과 임용 방법과 교육과 보수입니다. 맞죠? 다시 한번 임용 자격과 임용 방법과 교육 및 보수입니다. 이 조문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만 딱 띄웠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임용 자격과 임용 방법과 교육 및 보수입니다.
그래서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그 중에서 임용 자격이 나온 거죠. 답 맞아요. 대통령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2번 질문 읽어볼까요?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한다. 이 공부 안 하면 헷갈리죠. 공부 안 하시면. 임용권자가 누구야? 청원주. 청원주가 임용하는 거죠. 청원주. 그 다음 3번입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용퇴직 보고하게 돼 있죠? 며칠? 10일입니다. 10일. 그 다음에 4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 열심히 하다가 퇴직합니다. 이것도 10일이죠. 네, 5번입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로 오른 것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임용권자 누구다? 청원주다. 6번입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한번 가보죠. 1.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군복무를 마쳐야지 청원경찰이 가능할까요? 군복무가 상관없을까요? 상관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또 뒤에 또 볼게요. 2번 더 가보죠. 경찰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 밑줄 한번 쳐볼게요.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했대요. 이 사람은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했으니까 많이 알겠죠. 그래서 3년 이내에 청원 경찰로 임용되었을 때 무슨 말이야? 퇴직을 했고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원 경찰로 임용되었을 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한다라는 면제할 수 있다. 뒤에 또 배우거든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3년 이내에 청원 경찰로 임용되었을 때는 직무 교육에 필요한 교육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조문 하나 기억하시고 뒤에 배웁니다. 3번 또 가볼게요.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용 후 보고는 10일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됐으니까 이거죠. 10일입니다. 그 다음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을 경비구역에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우리 공부해보니까 공부한 거 알겠는데 안 한 건 모르겠죠. 뭐 나중에 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한 거 설명해봐야 또 의미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볼게요. 또 7번 보죠. 청원경찰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네.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까 조문에서 보시면은 제 5조 1항 가지고 낸 거죠. 7번에 2번 지문입니다.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임용 승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임용 승인 밑줄, 신청 밑줄. 그 청원주가 임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임용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 거죠.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시도 경찰청장한테 받는 것이고 며칠이네? 30일이네죠. 그래서 틀린 군데가 2군데가 있네요. 맞게 한번 고쳐볼까요? 7번 2번 질문.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임용 승인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 그렇게 맞겠네. 답이 틀린 게 2번이고요. 3번에서 10일 맞죠? 4번에 보니까 면직이라고 되어 있죠? 면직. 잠깐 앞에 볼게요. 퇴직과 면직의 차이점이 뭐야? 퇴직은 이제 정년퇴직. 면직은? 면직은 자기가 그냥 자기가 자발적 퇴사. 해고요. 그렇죠. 해고. 파이어 이거죠. 나가 이거죠. 내 발로 나가겠다는 건 스스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면직이잖아. 면직. 그 밑에 한번 볼까요? 10조에 4라고 되어 있죠. 뒤에 배울 건데 미리 한번 배워볼게요. 의사에 관한 면직이다. 이라 청원 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약간 느낌이 어때? 뭐 감옥갔거나, 뭐 징계 받았거나, 많이 아프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면직은 이제 물러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 보니까 그 세 가지 있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이 생겼어. 그럴 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겠지. 감옥 가는데 어떻게 일을 해? 그때는 뭐야? 면직 대상입니다. 감옥 가면 뭐야? 자동으로 나가야 돼요. 징계 처분 받아도 나갈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면직이 되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서 나가게 하지 못한다. 뭐 그런 말이야. 그 다음 2항 읽어볼까요?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고 의무가 어디까지 미친다? 시도경찰청장한테 미치는 건데 지금 그 7번에 그 면직이라는 말이 4번 지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14페이지에 8번입니다.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8번 읽어보죠.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입니다. 준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아까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인데 경찰공무원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거짓보고 등의 금지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 준용되는 게 두 가지죠.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인데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지 않는 거니까 뭘 묻고 있는 거야? 경찰공무원법 묻고 있는 거죠. 답 4번 거짓보고 금지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네. 예.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 피한정 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아까 결격 사유에 누구만 들어간다? 피성년 후견인만 들어갔죠. 피한정 후견인은 청원경찰 가능합니다. 답은 2번. 그 다음 3번을 읽어볼게요.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 교정 시력을 포함하여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교정 시력까지 포함해서 시력이 얼마다? 양쪽 다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군 복무가 면제된 25세인 남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군 복무가 면제죠? 네. 면제. 뭐 뒤에 또 배웁니다. 그 다음 11번 가보죠.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괜찮으니까 V자 하나 보내실까요? 문제 11번에 11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부터 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어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청원경찰 임용 승인, 다시 한번 키워드가 뭐야? 임용 승인을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데? 시도경찰청장한테 며칠? 30일입니다. 30일. 틀렸죠? 2번입니다. 임용하였을 때는 임용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까지 보고하게 돼 있죠. 맞는 거 2번이네요. 그 다음 3번, 4번 풀어볼게요.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보수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네 가지 나왔죠. 임용 자격과 임용 방법, 교육 및 보수, 대통령령이었습니다. 틀렸고 4번입니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법을 적용한다. 뭐가 틀린 거죠? 경찰공무원법을.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하죠. 특히 경찰공무원법이 뭐야? 거짓보고 금지 의무를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했고 지금 보다 보니까 지문은 이제 조문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냈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들은 뒤에 바로 또 나오니까 같이 또 보면서 이건 답이 뭐였을까,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건 보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